어제 그 금나라 사무국에서 배보름맞이 트레킹 제1회 그 책읽기 낭독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쯤이나 일어났을까? 4시에 일어나서 6시에 버스를 타고 9시 반쯤에 범나라 사무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9시 반에 도착해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4시까지 범나라 책읽기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으로는 갔다 온 것이고 생각으로는 잠을 못 잤다, 힘이 들었다라는 판단이나 평가, 유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지금 여기는 갔다 온 바가 없이 그대로입니다. 봄 67 광화문은 한반도 중심인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불에 타기도 하고 자리를 옮겨짓기도 하다가 이제 제자리에 원형 그대로 복원하였습니다. 새로 복원된 광화문을 보고 느끼는 감회가 다들 있을 것입니다. 광화문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빛이 나오는 문입니다. 건물로서의 광화문에서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로서의 광화문은 실제로 빛이 나오는 광화문이 아니고 빛이 나오는 진리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뿐입니다. 광화문이 이제 제자리에 원형대로 복원된 시점에서 우리들 내면에 깃든 광화문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야 할 차례입니다. 진짜 광화문이란 우리들의 영성인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잊어먹고 잘못 알아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였던 그 정신을 복원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 텅 비고 화안하고 고요한 광화문을 우리들 내면에 복원하여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인간의 내면에 깃든 정신이 물질을 창조하는 본질로서 정신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려면 내면에 깃든 정신은 또 다른 광화문을 복원하여야 합니다. 이제 이성시대를 지나 감성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감각을 활짝 열어 암흑의 하늘을 연 다음 광명하늘마저 열어야 정신의 광명이 빛을 발하여 광화문이 구축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의 광화문이 복원될 때 대립갈등, 투쟁의 구도를 자유평화, 행복의 구도로 바꾸어줍니다. 빛이 발해지는 순간 어두움은 물러가 비판의 눈초리는 이해의 눈길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들 내면에 광화문이 들어서면 사랑이 꽃 피어납니다. 광화문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기에 사랑의 대가로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2010년 8월 15일 광화문이 복원된 시점에 각자의 내면에 진짜 빛이 나오는 광화문을 복원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남은 일입니다. 봄 68 거듭났으면 성장하여야 합니다. 물성의 자기, 에고로서의 자기가 영성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금 성장을 하고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일을 배워야 합니다.
한 바퀴 돌아 50점이 되면 영성의 단계로 진입하였으나 나머지 반 바퀴가 남았습니다. 60점, 70점, 80점, 90점이 되어도 아직 100점은 아닙니다. 하루를 다 살고 한 달을 다 살고 1년을 다 살고 일생을 다 살면 한 바퀴 돌았으니 각각 100점 만점이지만 100점이라는 흔적도 없으니 언제나 원점이요 출발점입니다. 언제나 태초입니다. 태초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굴렁쇠에는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굴렁쇠를 굴리는 사람은 어느 시점 어느 지점을 달리고 있는지 분명합니다. 지금 자기가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는지 가능하여야 합니다. 하루에는 오전과 오후가 있고 한 달에는 월초와 월말이 있고 1년에는 추나와 추동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계절로 보아서 후천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입추 말복을 지나 져서 백로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해번유 생각위주의 이성의 시대에서 은혜번유 감각위주의 감성의 시대입니다. 물성의 인간이 영성의 인간으로 자리 이동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때를 맞추어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면 나보다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소화번유의 인간에서 대화번유의 인간으로 거듭나 성장을 하고 무르익어 사랑을 완성하여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하여야 자유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굴렁쇠는 굴리는 데 묘미가 있습니다. 범69 고요함이 맞든 창조력 텅비고 환하고 고요함이 본연의 자기이고 우주의 주인된 모습이고 정신이요 영성입니다. 텅비고 환한 것은 공간과 물질의 바탕이고 근원이라면 고요함은 시간을 굴리는 시간의 바탕이고 근원입니다. 공간의 원대궁은 텅 빈 가운데 광명으로 가득 참입니다. 여기에서 태초의 창조가 끝나면 고요함의 힘으로 시간을 운행합니다. 고요하여야 파동을 일으켜 소리가 나오고 소리는 생각이 말로 나옴입니다. 생각은 소리 없는 소리인지라 소리의 원류입니다. 생각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힘으로 공간에 창조된 천지만물을 운행하여 시간을 굴립니다. 말씀의 힘은 생각의 힘으로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생각의 힘으로 정체된 현상을 굴려 시간을 창조하면서 생성 변화를 주도합니다.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하여야 실제로 일어나지고 옷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야 옷을 입는 행동이 구사되고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야 밥을 먹게 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여야 나가는 행동이 일어나고 일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되고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돈이 모아지고 누구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여야 만나집니다. 소리가 나오게 하려면 고요하여야 합니다. 침묵의 힘, 일심의 힘이 있어야 하나에서 나오는 생각이 만들어져 즉각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공간에서 멈춘 상태에서 움직이고 행동하려면 일단 생각이 발로되어야 하는데 생각은 침묵하여 한 생각도 없는 고요가 조성되어야 행동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한 생각이 나옵니다. 고요가 파동을 일으켜 생각을 낳고 생각은 어느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움직임이 없는 고요가 움직이는 어느 행동을 낳아 시간을 운행함으로써 만물을 활육합니다. 텅 비고 환함은 움직이지 않음이고 고요함이므로 움직이는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 시간을 운행합니다. 시간이 운행되어야 명암 온냉이 반복되어 낮과 밤 추나와 추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하늘에는 풍운으로 상설이 존재하고 땅에는 오국백과가 난만하여
물성의 존재인 인간이 영성의 존재인 인간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커나갑니다. 고요의 힘으로 언어 행동이 나오고 표정이 지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에서 움직이는 일체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고요한 부동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봄 70. 창조의 두 가지 단계. 창조란 공간적인 창조가 있고 시간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창조도 암흑의 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고 광명의 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습니다. 암흑의 하늘에서의 창조란 엄마가 아기를 배웠으나 남아인지 여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색이 어떤지 모르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광명의 하늘에서의 창조란 10달이 지나 출산을 하면 생김새를 알고 피부 색깔을 알고 남아인지 여아인지 아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간적인 창조의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아기가 최초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시발로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태어났으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생각을 울음으로 표현하여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웁니다. 아기는 말을 못하는지라 울음으로 생각을 표현합니다. 울음을 통하여 소리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운전하면서 1년이 지나면 한두 마디 말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생각도 여물어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자리 잡아갈수록 말도 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 소리, 말을 통하여 진보와 발전의 인생길을 시간적으로 창조해 갑니다. 생각을 통하여 몸에게 먹여주고 몸을 씻어주고 몸에게 운동을 시키면서 놀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닫기 위해 향상일로의 길을 갑니다. 봄 70일. 생각의 두 가지 차원. 물성에서 바래지는 생각은 조건부여에 따른 조건반사로서 주체성이 없어서 환경 조건에 끌려 살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물질은 음양이원성,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옳다라는 한 생각이 있는 곳엔 반드시 그림자처럼 그르다라는 한 생각이 따라붙는 이원성입니다. 이원성에서 나온 생각은 분열인지라 몸을 온전하게 부리고 쓰지 못합니다. 이원성에서 나온 생각은 기억으로 남고 흔적이 남아 조건부여가 되어 업장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비해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영성에서 일심으로 바래진 한 생각은 몸의 조복을 받아 몸을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합니다. 이원성에서 바래진 한 생각은 쓰고 써도 기억이나 흔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1000만 번 사용하여도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이원성에서 나온 생각은 물질인지라 흔적으로 남아 조건부여와 조건반사가 일어날 소지가 됩니다. 이원성에서 바라는 생각은 영성인지라 텅 비어 흔적으로 남지 않아 조건부여와 조건반사가 일어날 소지가 없습니다. 이원성 물성에서 피동적 인과적으로 나오는 생각과 일원성 영성에서 주체적 능동적으로 바래진 생각은 이름은 같으나 차원이 다릅니다. 봄 70이 반복이 진보와 발전이다. 밤과 낮 하루가 30번 반복하여야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반복하여야 1년이 되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나무가 준하수동 1년을 반복하는 가운데 나이테가 내려가면서 키가 크고 굵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낙낙장성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잘 읽어야 하는데 책을 잘 읽기 위해서는 책을 잘 읽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일을 잘하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할 때까지 반복해서 하여야 합니다. 반복하는 가운데 진보와 발전이 있습니다. 반복하기 싫어하면서 공부 잘하고 일 잘하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음입니다. 반복하기 싫어하는 생각이 떠올라 텅 빈 공간을 장악당하면 그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정신의 광명으로 그 생각을 비추어야 합니다. 텅 비워주면 하겠다는 생각을 바라자마자 몸이 움직입니다. 반복을 하여야 진보와 발전이 됩니다. 반복이 진보 발전입니다. 봄 73 고요함에 대한 자기점검.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라고 하는 두 개의 분열된 자기가 있으면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져 시끄럽습니다. 다투는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와의 사이에 갭이 없고 간격이 없으면 두 개의 분열된 자기가 하나의 합일된 자기로 치유되어 부동하고 고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운 순간 자기가 두 개의 자기로 분열되었기 때문임을 즉각 알아차려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두 동강이 나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보는 자기가 사라지고 보이는 자기도 사라지면서 하나의 자기, 제로의 자기로 즉각 돌아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경계를 만나 흔들리고 시끄러워진 마음을 점검하여 즉각 고요한 마음, 부동심, 무심일심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한번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상으로 쫓아가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범으로 분열을 발견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봄 제14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함이 봄이다. 봄이 본연의 자기이고 우주의 주인입니다. 봄은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합니다. 이것이 봄의 삼위일체입니다. 봄은 정신이요 영성으로 봄이 있어 물질이 태동되고 생성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봄의 힘으로 우리가 살고 우주만유가 돌아갑니다. 모든 문제는 봄으로 비추어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해결이 됩니다. 봄이 조물주인지라 만물을 포용하고 만물을 밝히고 만물을 운행합니다. 우리는 봄을 깨달아 봄의 전지전능한 힘을 사용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세세생생 누리고 삽시다. 봄 75 어째서 생각의 노예가 되었는가. 아기가 태어나 울음소리를 터뜨린 후 아기는 울음을 통하여 삶을 도모합니다. 울기만 하면 젖을 주고 울기만 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기만 하면 안아주고 울음소리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울음은 원초적인 생각입니다. 울음 즉 생각이 만사 형통이므로 생각을 신봉하여 읽고 생각 위주의 삶, 생각의 노예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암흑의 공간, 무명에서 바라는 생각은 물성의 주인으로 애고가 자리잡기에 이르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생각으로 해결되나 생각은 이원성이므로 하자는 생각이 떠오르면 하기 싫다는 생각이 맞서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머리가 둘 달린 괴물이 되어 갈팡질팡하면서 대립갈등 투쟁의 삶, 번뇌망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생각 위주의 삶에서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불가능합니다.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분열되어 썩어 문드러지는 모습을 발견하기만 하면 즉시 두 개의 자기가 사라져 하나의 자기, 제로의 자기, 본연의 자기, 본질의 자기로 복원됩니다.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하여 조물주입니다.
나는 몸이 아니라 나는 정신입니다. 좌뇌분이 생각 위주의 물성 중심의 삶에서 우뇌분이 감각 위주의 영성 중심의 삶으로 거듭나야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봄 76 더위와 추위의 미약, 추나추동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서 도인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습니다. 더위를 맞아 더위를 탓하지 말고 더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더위 속으로 들어가 더위와 하나가 되노라면 더위를 느끼고 마노라면 몸과 마음이 무르익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추위를 맞아 움츠러들지 말고 추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추위 속으로 들어가 추위와 하나가 되노라면 추위를 느껴봄 하노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냉철해짐을 느끼고 배웁니다. 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시원함에 고마움이 배가 되고 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따뜻함의 소중함이 배가 됩니다. 더위와 추위를 통하여 더위와 추위에 단련되고 배우면 성질이 시원시원하게 되고 성질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덥다 춥다 춥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고 더위와 추위에 의연해집니다. 더위 가운데 서늘함을 발견하고 추위 가운데 따뜻함을 발견하여 양극단에 처하여도 중을 잡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고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의 미학입니다. 봄 77 깨달음의 첫 번째 관문. 깨달음의 첫 번째 관문은 자기 자신이 둘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함입니다. 그것이 번뇌망상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면 갈라진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만들기 위하여 분골 쇄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봄 바라봄으로 봄의 힘, 감성의 힘을 길러 생각이 만든 분열을 감각의 힘으로 무너뜨려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 두 개의 나는 하나의 나, 제로의 나임을 깨닫습니다. 봄이 생각을 범하여 생각이 사라지면 봄이 봄을 깨닫습니다.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정신 영성을 깨닫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하여야 합니다. 한 번 성공하면 만 번이 보장됩니다. 봄 78 봄의 세 가지 미학. 생각이 앞생각, 뒷생각으로 분열되어 뒷생각이 보는 자기로 앞생각이 보이는 자기로 사이와 간격이 벌어져 있는 현상을 범하면 생각이 시간적으로 선으로 갈라져 분열 현상이 치유되어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봄이 봄을 깨달음입니다. 정신이 정신을 깨달음이고 영성이 영성을 깨달음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면서 텅 빈 제로로 돌아가면 한 생각도 없어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무한한 텅 빈 가운데 들어옵니다.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일시에 자기의 소유가 되니 부자 장자가 되고 우주의 주인입니다. 눈앞에 광명이 환하여 텅 빈 공간이 광명일색이고 가슴에 사랑이 가득하여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신비하고 아름답고 이뻐서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요하여 부동하고 불변한 하나자리에서 마음 먹는 대로 몸을 움직이고 환경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고 환경 조건을 마음 먹는 대로 창조하여 운행합니다. 마음 먹는 대로 말씀의 힘으로 생각을 내어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을 만들어 진선미를 창조합니다.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함이 봄의 세 가지 미학입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아 지닌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존재하기만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 에너지를 주고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마치 태양과 같습니다.
봄79 수행 3법과 점검 3법. 수행이란 생각의 이원성 물성을 감각의 일원성 명성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둘이 사라지고 텅 비워지려면 두루 차원에서의 수행인 돌아봄의 수행이 하나로 자리잡은 차원의 수행인 바라봄의 수행이 되고, 늘 바라봄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늘봄의 차원이 있습니다. 수행이란 자기가 자기의 몸동작이나 말소리 표정을 생각에 빠져 감각하지 못하다가 생각 돌아봄으로 생각을 비움으로써 감각이 생각을 몰아내고 들어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즉시적으로 알아차리고 사는 깨어있음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는 것입니다. 감각 모드로 바꾸어지면 생각이 텅 비고 텅 빈 자리가 환하게 광명으로 충만하고, 고요하여 부동한 가운데 자기의 몸 동작을 감각함에 대중이 잡히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할 수 있고, 자기의 미세한 파장의 나타남인 얼굴 표정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변모하면 팔다리 움직임 하나하나에 깨어있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게 되어 고저 장단이 절도에 맞는 언행이 됩니다. 표정은 광명의 형식이나 어둡고 괴로운 표정을 찾아볼 수 없어 주변을 정화시키고 밝혀주고 힘을 실어줍니다. 똑똑하고 편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생각 돌아봄으로 생각이 텅 빈 바라봄, 늘 텅 빈 것을 바라보는 늘봄의 수행 3법입니다. 점검 3법이란 수시로 점검하여 텅 비어 있는가, 환한가, 고요한가 자문자답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아닌 것을 발견하는 즉시 즉각 복원됩니다. 필수사항으로서는 폼나라 책 읽기를 30회도 이상 하여야 수행도 이루어지고 깨달음도 가능하고 점검도 가능합니다. 봄 80 손으로 일하고 눈으로 일하는 선 구경한다. 일한다는 것은 손을 놀리는 상태이고 일하지 않으면 손을 놀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할 때에는 손에게 맡겨놓으면
일할 때에는 손에게 맡겨놓으면 손이 알아서 하고 나는 눈으로 손 놀리는 구경만 하면 됩니다. 일과 구경이 일과 놀이가 동시적으로 행하여지니 일과 놀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일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나 몸의 피로감이 구경하는 재미에 묻혀 일을 하면서 놀았으니 일하였다는 생각이나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텅 빈 가운데 환하게 비추면서 손을 놀리면 생각을 쓰고 손을 놀렸지만 생각을 쓰거나 손을 놀린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율법으로 하염없이 사는 저절로 사는 늘봄의 생활입니다. 봄 80일 생각이 분열되면 괴롭고 답답합니다. 생각을 감각하면 생각이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을 일으켜 감각으로 바라봄을 방해하고 기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보고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난 생각은 사라집니다. 순간적이나마 감각이 생각을 몰아내어 감각이 생각에게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한 번이라도 명료하게 체험을 하면 그만큼 봄의 힘, 감각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감각, 봄의 힘으로 생각을 비우는 능력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러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주인으로 들어서면 생각이 일으키는 질문도 사라집니다. 생각이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영성, 본성이 자리 잡으면 마음대로 한 생각을 내어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끝없이 일어나는 질문을 밖으로 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감각해보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숨쉬고 맥박 뛰듯이 생각 돌아봄 끊이지 않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봄 80이 소아와 태아, 소아본이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을 자기로 여기고 삶이고 태아본이란 물질의 바탕이자 근원인 본질을 자기로 여기고 삶입니다. 몸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마음, 생각, 느낌, 감정도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지라 물질적 현상입니다. 본질은 영성이요 정신인지라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여 조물주입니다. 소아본이란 물질적인 존재이고 태아본이란 영적인 존재입니다. 소아본 위에서는 환경 조건에 따라 구속을 받으며 살고 물질의 법칙에 따라 부패를 면치 못합니다. 태아본인은 생각 위주로 이원성으로 살다 보니 부자유하고 속이 썩음으로 생각 모드에서 감각 모드로 전환하여 감각 위주의 일원성,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감성, 봄을 주체성으로 삼아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다운 삶입니다. 소아는 몸을 위주로 애고본위로 살고 태아는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정신을 본위로 삽니다. 소아는 물질인지라 물질을 소유하고 확장하려는 경향에 끄달려 살고 태아는 영성으로 모든 물질이 자기 소유인지라 밥 한 술 먹고 옷 한 벌 입고 방 한 칸이면 만족합니다. 전해본의 생각 위주의 의식구조를 통하여 물질이 개백되고 은혜본의 감각 위주의 의식구조를 통하여 정신을 개백합니다. 물질이 개백되어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신이 개백되어야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아본위에서는 동물성, 귀신성에 이끌려 살고 태아본위에서는 동물성, 귀신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사람이 몸을 받아 사는 것은 소화본위에서 대화본위로 진화하기 위함입니다. 대화본위로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선천에서 이룩한 물질 문명의 주인으로 만물의 영장다운 기량을 발휘하여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삶의 질을 높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후천세계 봄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소화본위로 사는 사람은 소인이고 대화본위로 사는 사람은 대인입니다. 자기 영격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자기가 살고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삶의 길입니다. 봄 83 봄의 3단계 돌아봄, 바라봄, 늘봄, 봄나라 공부는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수행 단계를 거칩니다. 돌아봄은 생각이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을 제어하여 돌리기 위해 감각을 발동하여 생각을 감각하기 위하여 구심력을 발동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생각은 감각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연속적으로 생각 질문을 일으키거나 무의식적인 잠 속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대항을 하고, 감각은 잠시라도 생각을 일으킬 여지를 주지 않고 생각이 잠 속으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끊임없이 안으로 파고들면서 생각을 감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원심력과 구심력의 대결에서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감각이 발로되어 광명으로 빛납니다. 이렇게 되면 돌아봄이 바라봄의 경지가 됩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어 감각이 발로되면 감각이 영성인지라 영성이 물성보다 먼저이고 물성 안에 존재하므로 영성은 몸과 마음 물성을 바라봄합니다. 바라봄이 경계를 당하면 생각이 찬수를 잡고 들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감각이 더욱 힘을 굳혀 백전백승하여야 늘바라봄 늘봄의 경지가 되어 전해보니 생각위주의 이원성이 운해보니 감각위주의 일원성이 되어 늘 생각이 비어져 고요한 가운데 감각이 제 기능을 발현하여 화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을 위주로 사는 동물성의 존재가 정신 영성을 위주로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봄 84 수행 한 생각이 일어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끌려가는 것이 생각의 노예입니다. 이른바 전해보는 생각위주의 물성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돌아봄하여야 합니다. 생각을 돌아보면 생각을 감각함이고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심력으로 향하는 생각을 감각의 힘으로 구심력으로 돌려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게 되어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어 생각이 텅 빈 감각이 생각이 차지한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생각을 향하여 안으로 파고들어가는 구심력을 발동하면 생각은 감각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일으키거나 의식적인 감각이 따라붙지 못하도록 무의식적인 잠 속으로 도망갑니다. 잠 속으로 빠지지 않고 생각을 일으킬 여지를 주지 않으려면 생각을 감각하는 것이 치열하여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여기에서 이겨 성공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져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본심, 본성, 영성, 주체성, 정신이 복원됩니다. 물성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진화합니다.
본 85 동물성과 귀신성. 에고는 동물성이고 귀신성입니다. 동물은 힘으로 서열을 정하여 질서를 지키고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땅 영역을 차지하고 지키려고 싸웁니다. 이것이 동물성입니다. 귀신성이란 지나간 과거가 현재의 자리에 차고 앉아 현재로 행세하고 오지 않는 미래가 현재의 자리에 차고 앉아 현재로 행세하여 헛것 환상이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작용함입니다. 거짓에 놀아나는 대가는 천벌로서 번뇌망상입니다.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이 있는 곳에 보는 자기 현재와 보이는 자기 과거와 미래로 분열되어 귀신성이 됩니다. 귀신에 놀아나다 보니 두렵고 괴롭다 보니 괴로운 마음을 달래고 유무하기 위해 게임이나 놀이에 빠져 잠시라도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 세상의 문화입니다. 번뇌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임심이봉책에 급급하니 귀신성으로부터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자기가 둘로 갈라진 귀신성을 보고 깨달아 하나의 자기인 영성을 회복하여야 귀신놀이가 끝장납니다. 분열을 치유하여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하늘의 법도인 영격에 의한 서열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천지만물을 공유하여 동물성과 귀신성이 아닌 영성에 의해 참이 실현되어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옵니다. 동물성은 물리적인 힘으로 우열을 가리어 질서를 도모하다 보니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영성은 영격으로 우열을 가리어 자연적으로 질서가 잡혀 싸움이 그쳐 평화가 옵니다. 영성은 공간적으로 무한하여 천지만물을 포용하여 본래 부자장자이고 시간적으로 무궁하여 생사를 초월합니다. 귀신성을 깨달아 영성을 회복하여야 할 책무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길인 동시에 전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본 86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이제 기업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신입사원을 뽑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류대학 출신에다가 학업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였으나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하여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제 더 이상 전해보는 생각 위주의 이성적인 인간보다 운해보는 감각 위주의 감성적인 인간을 필요로 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력이 절폐되고 인성만이 채용 기준이 되었습니다. 인성이란 영격을 말합니다. 영격이 높은 사람이라야 인간관계를 조화롭고 유연하게 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긍정적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똑똑하고 편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통하여 인성을 알아낼 정도 높은 영격을 갖춘 시험관은 응시자의 유의를 보기만 해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인지 들뜨고 불안한 사람인지 밝은 사람인지 어두운 사람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기속에서만 읽어보아도 그 사람의 진실성 여부를 압니다. 몇 마디 문답을 해보면
말소리만 듣고도 감을 잡고 마른 내용을 듣고도 짐작이 됩니다. 물음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사천리로 유창하게 빈틈없이 읊어대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말은 유창하지 않아도 정감이 살아있고 진실하여야 감흥을 줍니다. 영격을 높이려면 봄나라 책을 반복해서 읽어 의식 수준인 영격을 높이고 낭독과 등을 통하여 자기의 본연의 목소리를 되찾고 표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얻고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할 줄 알고 자기의 행동을 대중잡으면서 움직이는 감성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남들은 자기를 아는데 자기만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알아야 영격이 높아집니다. 자기를 알려면 자기의 생각을 감각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의 언행을 감각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의 표정을 감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감각하는 것이 자기를 깨달음입니다. 자기의 영격만 높여놓으면 남들이 알아보고 뽑아줍니다. 본 87 간화선과 본격 돌아봄. 간화선은 이 먹고라고 하는 연구를 참고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타파하여 아무것도 아닌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불성 감성을 깨닫는 수행법입니다. 불교가 동토에 와서 발전시키고 이뤄간 획기적인 깨달음의 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전해본의 생각 유지인 상태로서 생각이 정권을 잡아 감각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먹고라는 생각을 감각할 힘이 없어 화두가 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극히 수승한 근기에 있는 소수자들이나 성공할 뿐 대부분의 구도자들은 일생을 참고해도 몸에 병만 생기고 허송세월만 합니다.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바뀌려면 생각이 끝까지 나아가 사유와 사색의 차원이 되어야 감각의 모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도 여물지 않은 사람에게 무조건 참고하라고 감각을 발동시키라고 화두를 주는 것이 순서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나라에서는 9권의 책을 통하여 자뇌와 생각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는 한편 자기의 행동을 감각하고 자기의 말소리를 감각하고 자기의 표정을 감각하도록 하는 몸돌아봄을 거쳐 자기의 생각, 느낌, 감정을 감각하는 마음돌아봄을 거쳐 감각을 일깨우고 살린 다음 본격 돌아봄으로 생각의 이원성, 보는 자기, 현재심,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과거심과 미래심, 보이는 자기로 분열된 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밖의 자기, 보는 자기가 안의 자기, 보이는 자기를 향해 감각이 생각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뚫고 들어가는 봄 감각의 힘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아무것도 아닌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성 영성 감성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간화선을 통하여 화두가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뇌와 생각을 더욱 발전시키는 봄나라 책을 반복해서 읽은 다음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으로 감각을 살려낸 다음 최종적으로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 생각의 모두를 감각의 모두로 바꾸는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방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봄 88 영격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 영격이 높은 사람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이론성인 감성을 주제로 삼는 사람입니다. 영격이 높은 사람은 이원성인 생각을 주체로 삼는 전해본 에고의지의 삶을 극복하고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운의 본유 감성유주가 된 사람은 에고가 텅 비어 겸허하고 정신의 광명이 발로 되어 표정이 밝고 긍정적이며 생각이 고요하여 따지고 다투고 짜증내고 울부짖지 않고 안정된 가운데 간단명료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영격이 높은 사람은 주변을 밝게 비추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넉넉함으로 따스한 눈길로 사람들을 맞이하여 사람들의 주의 주장을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영격이 높은 어른은 영격이 낮은 어라를 포용하고 이해하여 알아듣고 깨닫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혹은 칭찬을 통하여 혹은 따끔한 일침을 통하여 영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영격이 높은 사람은 영격이 낮은 사람의 전모가 보이지만 영격이 낮은 사람은 영격이 높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격이 높은 사람이 영격이 낮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영격이 높은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영격이 높은 사람은 동물성과 귀신성을 넘어선 사람이므로 말과 글이나 표정이나 행동이 소박하고 겸허하고 진실합니다. 돌을 닦으면 덕이 나타납니다. 인성교육은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을 감각함으로 에고 생각,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리고 부림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입니다. 봄나라 책 9권은 바로 인성교육을 위한 책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영격이 높아져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태양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어 만물의 영장다운 삶을 꼭 피우십시다. 본 89 소통과 화해. 대인관계에 서로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불화란 대립, 갈등, 투쟁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상대와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점에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하나에는 음과 양, 보수와 진보, 긍정과 부정, 높고 낮음이 아무 문제 없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태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의 주장을 들음에 있어서 자기의 주장과 주의를 텅 비우고 들음으로써 상대가 왜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한 연후에 나는 이렇게 이해하였다는 말을 함으로써 양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도 내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나의 입장을 비워 너와 나로 벌어지기 이전에 텅 빈 하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상대가 나의 주장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자기의 주의 주장에 대한 고집과 집착이 놓아지면서 하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상대의 주의 주장을 진심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면 양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둘 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서 똑같기 때문입니다. 소통이란 생각이 달라 불통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를 이해하게 될 때 양자 간의 의견이 달라지기 전에 텅 비워진 하나 자리로 통함입니다. 내가 상대로부터 이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기의 주의 주장이 텅 비워져 양자 간의 공통적인 하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에 당장 화해가 존재합니다. 몸으로 물질로는 둘이나 영으로 본질로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본질에서 둘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갈려 나갔으니 둘은 하나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을 소통시키면 하나의 화해가 됩니다. 세상의 소통과 화해의 문제는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영격이 높아 상대를 포용하고 귀 기울여 듣고 넉넉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소통과 화해는 절로 이루어집니다. 봄 90 소통의 미학. 잘 아는 사람이든지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이든지 마음을 닫고 있으면 냉랭하고 서먹서먹하여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분위기를 일전시켜 소통을 하려면 걸어잠근 빗장을 열어 제껴야 합니다.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일전시키려면 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기가 해야 합니까? 어른이 해야 합니까? 의당 영격이 높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자기가 영격이 높다는 생각마저 텅 비운 가운데 모두가 역할 분담으로 평등하다는 견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상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는 인사말을 건네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묻는다든가 직업을 묻는다든가 취미를 묻는다든가 하는 것으로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를 잘 아는 분야에 대하여 대답하기 쉽도록 질문을 해야 합니다. 보통 물어보기보다 자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물어본다는 것은 제자가 되어 배우겠다는 낮은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들 좋아합니다. 묻고 배우는 자세가 낮은 자세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여 막힌 논로를 풉니다. 가로막힌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여기에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이윽고 상대도 내 말을 잘 듣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친구가 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의식 수준의 높낮이를 초월하여 역할 분담이라는 평등한 차원이 서야 합니다. 범 90일 섬김이란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을 받듦이 아닙니다. 섬김이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 아랫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고 화해함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통 유유상종합니다. 그러나 섬김은 유유상종을 초월하여야 가능합니다. 남녀노소와 돈이나 지식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상대하여 말을 걸고 말을 듣고 나누면서 친해지고 난 다음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섬김이란 자기의 차원을 고집하여 유유상종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상대에 맞추어 처신을 하면서 친해진 다음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을
들키지 않고 흔적 없이 수행함입니다. 섬김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물성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분리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같으며 역할만 다르다는 차원에서 상대하고 공경하고 한 단계 영격을 끌어올려주는 덕을 베품에 의해 나타나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봄 92. 감각이 생각을 이긴 사람은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생각이 제멋대로 나불거리는 일이 사라짐으로 조용해집니다. 생각을 이겼으므로 생각이 충동적으로 말하려는 욕구가 감각됨으로써 발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동 제어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침묵이 유지됩니다. 자기가 말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말할 것이 없는 텅 빈 침묵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텅 비워진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입은 다물어지고 귀만 열어놓아 자기가 말할 사연은 없으니 남의 사연에 귀 기울여 들을 일 뿐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긴 사람은 남의 말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듣다가 한 생각으로 빠져들지도 않고 중도의 화제를 돌리지도 않고 중간의 말을 가로막고 발언권을 빼앗는 일 등이 없습니다. 오직 들어주는데 온 에너지를 바칩니다. 생각뿐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내 소리 들어보라는 사람들 뿐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는 사람은 드뭅니다. 거기에는 발언권을 잡으려고 은근히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감각이 생각을 이긴 사람을 만나면 그런 신경전을 벌이지도 않고 발언하려는 욕구를 중독시킬 수 있으니 반분이 풀려 후련합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또 찾게 됩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차판에 자기 말을 고스란히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또 찾게 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생각을 본의로 사는 사람은 밖으로 나발을 불어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소리를 들어줄 상대가 필요한데 고스란히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긴 사람은 생각을 본의로 한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발언을 존중하여 있는 그대로를 고스란히 끝까지 거부와 저항이 없이 다 들어준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사랑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긴 사람은 애고가 비워져 천지만물을 소유하는지라 물력이 없으므로 지공무사하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긴 사람이라야 이 시대의 화두인 소통과 화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봄 93.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란 세상의 소리를 들어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영격이 높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리란 사람들의 말소리입니다. 남의 소리를 들어주려면 자기가 할 소리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이 생각을 이긴 사람이라야 생각이 텅 비어지고 침묵이 되어 중생들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는 관세음 보살이 됩니다. 중생과 중생이 만나면 남의 소리를 들어줄 여유가 없어 자기 말소리를 들어주기만을 바라므로 남의 말은 건성으로 듣고 자기가 할 말에만 관심이 갑니다. 그러므로 자기 말을 무조건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명해주는 관세음보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 등 누구도 관세음보살이 아니므로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관세음보살을 만나면 자기의 하소연을 다 풀어놓아 회원을 합니다. 생각의 모두를 바꾸어 감각의 모두가 되면 중생이 관세음보살이 되어 만나는 중생들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어 중생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봄 94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평화가 옵니다. 지금은 생각이 감각에게 이기어 생각의 이원성으로 인하여 대립갈등 투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생각에게 억눌려 무의식적이 된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것이 감각과 생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입니다. 생각 본위의 이원성이 주체가 되면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감각 본위의 이원성이 주체가 되어야 싸움이 그쳐 평화가 옵니다. 개인이나 인류가 평화를 맞이하려면 생각과 감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에서 이겨야 합니다. 감각이 생각에게 승리하여야 이론성이면서 텅 빈 재료가 나타나 주체성이 되어 생각과 감각의 상극의 관계가 감각과 생각의 상생의 관계로 됩니다.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은 결국 에고라는 생각이라는 거짓과 봄이라는 감각이라는 진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승리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인류가 사는 길입니다. 봄 95 상극과 상생이란 전해본 생각 위주의 삶에서는 생각이 감각을 짓밟아 상극하고 운해본 감각 위주의 삶에서는 감각과 생각이 상생합니다. 생각은 이원성인지라 앞생각과 뒷생각 간의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는 상극의 관계입니다. 생각에게 억눌려 있는 감각을 일깨우고 살려내어 감각이 생각을 이겨 이론성이 되어야 죽었던 생각을 살려내어 용처에 따라 부리고 쓰는 감각과 생각의 상생이 됩니다. 생각이 정권을 잡으면 감각으로 가고 생각과 생각끼리 다투어 상극이 되고 감각이 정권을 잡으면 한 생각도 없는 자리에서 한 생각을 내어 그리고 씀으로써 감각과 생각이 상생합니다. 봄 96 원시 반보는 감각이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감각이 먼저입니까? 생각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지만 감각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니 감각이 먼저입니다. 원래 시작은 감각이니 감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원시 반본입니다. 태초란 공간이요 공간의 감지 능력이 감각이고 운행이란 시간을 굴림이니 시간의 인식 능력이 생각이니 감각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원시반본이란 시간의 운행 능력인 생각본위에서 공간의 감지 능력인 감각본위로 돌아감입니다. 원시반본이란 생각의 모드에서 감각의 모드로 돌아감입니다. 잘못된 생각본위를 바로잡아 제대로 된 감각본위로 돌아감입니다. 감각을 억누르고
가상 공간에서 생각 단독 플레이로 생각을 운행하면 거짓과 환상을 깨뜨리고 감각을 활짝 펼쳐 현실 공간을 회복한 다음 생각을 통한 시간을 운행을 통하여 진실로 돌아감입니다. 봄 97 최후의 만찬. 최종적으로 상차림을 하여 물성의 존재, 생각본위의 인간을 영성의 존재, 감각본위의 인간으로 만들고자 초대하여 먹이는 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상은 다 차려졌으니 더 이상 차릴 상이 없으니 최후의 만찬입니다. 차려진 음식을 골고루 다 먹으면 생각의 노예가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 몸의 주인이 됩니다. 생각은 이원성인지라 주인이 둘이라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판가름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감각은 일원성인지라 감각이 주인이 되면 일심 부동심이 되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매 자유자재합니다. 일심이란 하나라는 것마저 비워진 제로 무심입니다. 무심영성에서 감각과 생각이 거느려집니다. 텅 비어야 우주만유를 담아내고 하나가 들어야 시간을 운행합니다. 하나를 통하여 본질 무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를 통하여 현상 유심으로 나옵니다. 상은 다 차려놓았으니 먹기만 하면 됩니다. 9권의 책 낭독 듣기 동영상 보기가 최후의 만찬에 차려진 음식입니다.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인성 교육을 위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봄 98 하나가 제로인 도리까지 보아야 생각은 물질인지라 천지만물이 수와 음량의 기운으로 돌아가듯이 하나의 자기가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둘로 분열되어 환경 조건에 따라 음양상생 음양상극으로 물리 화학법칙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를 되풀이하면서 부자유하게 살아갑니다. 생각의 이원성으로 살아가는 차원에서는 주체성이 없어 조건부여와 조건반사라는 동물적이고 기계적인 물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에게 억눌린 감각을 일깨우고 살려내어 생각을 감각의 몸으로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흐트러지는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집중력, 일심, 감성이 주체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자리 잡으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능력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집중력, 일심이 형색이 없어 텅 비어있는 도리를 깨달아야 물성이 영성으로 바뀌어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의 힘만 길러 쓰고 사는 정도로는 물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 자리까지 와서 그 하나마저 없는 도리를 깨달아 증득하여야 도인의 반열에 들어가고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하나이면서 제로이고 제로이면서 하나인 도리까지 깨달아야 진리를 정각함입니다. 텅 비어야 환경 조건을 초월하여 만물을 포용하고 우주의 주인으로 등극하여 천당 극락을 수용하고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봄 99 감각을 감각해봄. 생각을 감각해보면 생각이 실체가 없음을 보아 텅 빔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감각해보면 생각이 없어 감각만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감각을 감각해봄이 됩니다. 보는 자는 보이는 자가 사라지면 보는 자 자체를 보게 되니 감각이 감각 자체를 감각해봄이 이루어집니다.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환함이 감각됩니다.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됩니다. 본연의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영성, 감성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봄 자체를 깨달아 봄나라가 건설됩니다. 봄백 하나를 통과한 무심이 진무심이다.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동정리례가 되고 몽중리례가 되고 숙면리례가 되어야 하나 자리에 도달하고 그 연후에 텅 비워져야 진공입니다. 하나를 통과하여 텅 빔을 깨달아야 하나의 힘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통과하지 못한 텅 빔은 진공이 아니고 무기공입니다. 무기공에서는 멍청하여 하나를 부리고 쓰지 못함으로 에너지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텅빔이라고 다 같은 텅빔이 아닙니다. 하나를 통과하여 텅 비워진 것은 진공이고 하나를 통과하지 않은 텅빔은 무기공입니다. 말은 같으나 그 내용이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생각을 감각해 봄, 생각의 이원성에서는 흐트러지고 분열되어 괴롭고 감각의 일원성에서는 일심이 되고 부동심이 되어 흔들리지 않으나 툭 터진 맛이 없습니다. 하나 자리에서는 만물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만물을 포용한 가운데 일심을 부렸어야 공명정대합니다. 그러므로 둘에서 거슬러 올라 하나를 알고 하나에서 거슬러 올라 제로를 아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생각의 봄, 감각의 봄으로 왼손 오른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봄이 생각과 감각의 주인입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텅 빔을 보고 알았다고 스스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데 하나 자리를 통과하지 못하여 텅 빔도 유지하지 못하고 일심 부동심을 얻지 못하여 실전에서 무너집니다.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봄 100일 둘 하나 제로의 관계 두루 차원은 물성의 차원입니다. 거기에는 성별 크고 작음 있고 없음이 상대가 되어 기분이 좋았다가 나쁘다가 합니다. 물성은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음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있을 때와 생각이 없을 때가 서로 다르고 깨어있을 때와 잠들었을 때가 서로 달라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하나의 차원에서는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한결같음이 있고 생각이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음이 있고 잠들어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한결같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차원에서는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한결같음이 있습니다. 한결같음이 양자에 대한 공통 분모입니다. 제로의 차원은 영성의 차원입니다. 제로의 차원은 서로 다름도 없고 한결같음도 없습니다. 영성의 차원이 되어야 한결같음이 없어 물성을 포용하는 동시에 물성 속에 존재하여 포용당합니다. 제로의 차원이 되어야 물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제로 차원이 되어야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어야 생로병사 가운데 살면서 생로병사를 초월합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어야 번뇌망상 가운데 살면서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는 물성의 바탕인 영성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영성이 물성을 창조하고 운행하기 위하여 나가는 문입니다.
하나가 있어 본질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가 있어 물질로 나올 수 있으니 하나는 영성과 물성을 이어주는 현관문입니다. 본백이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문제. 하나의 자기가 서지 못하고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됨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보는 자를 현재라고 하면 보이는 자는 과거이거나 미래입니다. 시간적인 분열 현상입니다. 보이는 자가 과거일 때는 보는 자는 바뀌되어 안에 저장된 과거를 보고 판단, 평가, 심판을 통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보이는 자가 미래일 때는 보는 자는 안이 되어 자기가 투사한 밖을 보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통한 번뇌망상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대립갈등, 투쟁이 일어나 하나가 보존되지 못하고 흐트러집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되면 보는 자가 시간적으로 앞이 되기도 하고 뒤가 되기도 하고 공간적으로 안이 되기도 하고 밖이 되기도 합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되기 전에 봄의 차원에서는 시간적인 먼저나 나중 공간적인 안과 밖이 없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하나인지라 여여합니다. 분열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가야 물성이 영성으로 바뀌어 자해 행위나 번뇌망상이 없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화합니다. 봄백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본래 하나이면서 제로인 영성이 시간적으로 손으로 갈리면 공간적으로도 안과 밖으로 갈리어 흐트러져 영성이 죽습니다. 영성이 죽으면 물성으로 추락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시간 공간에 매이지 않으나 물적인 존재는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환경 조건의 구속을 받아 부자유하고 괴롭습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끓기도 하고 얼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바람에 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 하나자리로 돌아가려면 시간적으로 손으로 벌어지지 않고 공간적으로 안과 밖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뭉치고 뭉쳐야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흐트러지는 힘보다 모으는 힘이 커야 뭉쳐집니다. 뭉쳐진 상태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과 밖, 먼저와 나중이 없습니다. 이 영원하고 무한한 순간을 여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안주합니다. 지금 여기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본연의 자기 봄입니다.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습니다. 살기 위해 뭉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본백사 내면의 하늘과 외면의 하늘. 내면의 하늘은 전 우주가 담긴 본질의 하늘이고 외면의 하늘은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의 하늘입니다. 내면의 하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이고 외면의 하늘은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입니다. 외면의 하늘을 살피는 것은 기상대에서 하는 일이고 내면의 하늘을 살피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자기 안에 임재한 하늘을 지금 여기에서 봄입니다. 내면의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이라는 구름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생각, 미래 생각으로 내면의 하늘에 구름이 끊임없이 일어나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무한의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감각이 활짝 열려 구름 한 점 없는 내면의 하늘이 보입니다. 존재의 하늘입니다. 내면의 하늘을 봄으로부터 몸을 자기로 여기던 땅에 속한 물성의 존재가
하늘을 자기로 하는 영성의 존재 하늘사람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하늘이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외면의 하늘이 존재하는 것은 내면의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하늘은 외면의 하늘을 내포하지만 외면의 하늘은 내면의 하늘을 내포하지 못합니다. 외면의 하늘은 부분이고 내면의 하늘은 전체입니다. 내면의 하늘이 우주의 하늘입니다. 내면의 하늘을 보아야 우주의 하늘을 봅니다. 내면의 하늘이 본연의 자기입니다. 보는 자기가 없이 보아야 지금 여기 봄 하나가 되어 내면의 하늘이 보입니다. 봄 배고 누가 장애자인가? 장애자를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장애자란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줄은 알아도 자기의 정신이 장애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남이 도와줄 수 있지만 정신의 장애는 남이 도와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은 봄 하나인데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정신이 분열되어 거짓과 환상을 진실로 착각하여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벌주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 괴롭게 사니 어찌 장애자가 아니겠습니까? 정신의 장애를 고치려면 생각을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흐트러지는 분열 현상을 모으고 모아 지금 여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시간적으로 선후가 없어 하나이고 공간적으로 안과 밖에 없어 하나이면서 텅 비고 고요하고 허한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의 장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야 본정신이 돌아옴입니다. 누가 장애자입니까? 내가 장애자입니다. 누가 고칩니까? 내가 고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생각이 밖으로 흐트러지는 것을 안으로 모으고 모아 뭉치고 뭉쳐 하나에 고정시키는 실력, 부동심, 일심을 얻어야 내면의 하늘이 열리고 정신의 장애를 고칩니다. 봄 105 누가 장애자인가? 누가 장애자인가까지를 이제